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수석 졸업한 뒤 하버드 화학과에서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써니의 박영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요청해주시고 또 궁금해하시던 저만의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해요. 사실은 우선 수업을 잘 들으려면 교수님께 관심을 가져봅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의심하고 또 의심해. 교수님의 말을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곱씹게 돼요. 질문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란 과연 뭘까? 교수님의 오피스 아워. 교수님, 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봐도 교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수업 1시간을 잘 들었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평소에도 공부를 조금씩은 해둬야 시험 기간에 조금 수월하겠죠. 그럼 평소 일상생활 때는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공부 편식이 심하고 집중력이 약한 ENFP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근과 채찍 공부법을 사용을 해요. 1시간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10분간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요. 저는 10분 동안 보통 모바일 게임을 즐겨하는 편인데요. 요즘은 카트라이더에 빠져 있어요. 이런 당근 타임을 갖게 되면은 이게 아무리 길어지더라도 지치지 않고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저는 공부 편식이 심한 편입니다. 좋아하는 과목은 막 너무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싫어하는 과목은 쳐다도 보기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을지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2-3과목 정도를 항상 준비해놔요. 오늘은 미적분화학, 유기화학, 물리화학 이렇게 3과목을 한꺼번에 준비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고를 때 내가 스스로 파악하기에 오늘은 뭔가 유기화학을 하고 싶어. 그럼 그날은 유기화학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 편식이 심하지만 오늘따라 집중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과목을 집중해서 파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시험 기간이 임박했을 때 유기화학만 달달달 공부해 놓는 제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공부한 양을 꼭 기입을 해놔요. 오늘은 유기화학 챕터 1, 2, 3 이렇게 공부를 해놨어. 이렇게 기입을 해놔야 내가 어떤 것을 공부해놨고 어떤 걸 공부 안 했는지 이렇게 스스로 공부한 범위에 대해 파악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공부 편식이 심한 나 자신을 이해는 하되 그래도 모든 범위를 고르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정리는 해두자.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습과 복습의 중요성 다들 너무 입이 닳도록 말하죠. 그렇다면 제대로 예습 복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예습부터 말하자면은 예습은 예를 들어 교수님께서 PPT를 먼저 올려두셨다. 아니면은 예를 들어 다음 단원은 6단원을 나간다.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쑥 훑으면서 단어, 용어 위주로 그 개념만 보는 겁니다. 모르는 단어만 그냥 이거는 이런 거였네. 이 용어는 이런 뜻이네. 그냥 한번 위키피디아에 검색하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용어들만 친숙하게 만들어 가면은 수업 시간에 그 용어를 딱 들었을 때 이 용어 들어봤지. 나 봤었지. 이렇게 친숙하게 느껴지게 되면은 수업 시간에 집중이 훨씬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습은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짧게 모르는 용어들만 찾아서 가면 됩니다. 이제 수업 다 들었고 복습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필기들만 한번 쓱 보는 겁니다. 내가 막 필기할 때는 되게 정신없이 막 했는데 나 이거 왜 적었지? 이때 교수님 뭐라고 했지? 이런 거를 스스로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막 복습 이 내용들 하나도 모르는 거 없이 빠짐없이 공부해야지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낄 필요 없이 딱 30분만 잡아서 모르는 개념과 용어 위주로 공부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습과 복습을 진짜 짧게라도 꼭 해 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시험 공부 시간인데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밀도 있게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크게 암기 과목이랑 응용 과목으로 나눠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수업 내용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암기 과목을 공부할 때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은 혹시라도 빠뜨린 내용이 있는지 스스로 파악해보는 겁니다. 친구들이랑 필기를 비교해봐도 되고 다시 그 교수님께 여쭤보는 것도 되고 이런 식으로 빠진 내용이 없는지 빠진 내용을 메꾸는 작업부터 합니다. 뒤에는 단원별로 요약집을 만드는 거예요. 이 단원 책 딱 덮고 PPT 딱 덮고 제 스스로 외워서 한번 요약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거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하지만 한번 하게 되면은 효과는 보장합니다. 이렇게 요약본을 만들어 두면은 뭐가 좋냐면 시험 3일 전 이런 시간대 다른 책만 이렇게 막 들여다보면은 1시간, 2시간, 막 3시간, 4시간 훅훅 가요. 그러지 않고 이 요약본 위주로 이렇게 싹 보고 덮고 또 백지 하나 꺼내서 여기다가 정리해보 요약본 위주로 시험 직전에 공부를 하는 것을 아주 강추합니다. 응용 과목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외운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응용 과목은 그 개념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리까리한 개념이 있으면 이때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응용 과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책에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 꼭 풀고 가야 합니다. 책에 있는 문제들은 그냥 시험 기출문제랑 똑같아요. 이 쉬운 걸 왜 아무도 못하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거는 3회 배수 공부법입니다. 책에 있는 예제 문제를 풀 때 다들 보통 1번, 2번, 3번 이렇게 풀죠. 그러지 말고 3번, 6번, 9번, 12번 이렇게 3회 배수 문제를 먼저 푸는 겁니다. 이렇게 풀면은 뭐가 좋냐면 책에 있는 예제 문제들을 보면은 앞에 있는 문제가 쉽고 뒤에 있는 문제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1번, 2번, 3번 이렇게 앞에 것부터 풀기 시작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진짜 어렵고 응용력을 요하는 진짜 어려운 뒤에 문제들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3회 배수별로 문제를 풀면은 같은 시간 내에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다 같이 훑을 수가 있어요. 시험 일주일 남았을 때 2번, 5번, 8번 이렇게 이전에 안 풀었던 3회 배수 문제들을 풀고 그리고 시험 3일 전에는 1번, 4번, 7번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가면은 절대 막 쉬운 문제만 풀고 들어갔다가 교수님이 엄청 어려운 응용 문제를 내서 시험을 망하는 일이 없이 시험장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응용 과목 같은 경우는 꼭 책에 있는 예제 문제들을 풀고 가야 합니다. 이거는 추천이 아니라 필수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암기 과목, 응용 과목의 구분을 따로 두지 않고 친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막 이걸 친구들에게 알려줄 만큼 잘 아는 건지 스스로 긴가민가해. 하지만 그냥 친구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물어봐. 허세를 부리는 거죠. 그럼 친구들이 물어와. 모르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랑 같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잖아요? 자신 있게 설명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아는 개념들은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더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고 모르는 내용은 친구들이 정말 기상천외한 걸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도 몰랐던 부분들을 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친구들의 일일 선생님이 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을 저는 정말 강하게 추천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저만의 공부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이게 공부법이라는 게 정말 주관적이고 또 개인적이고 완벽한 공부법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서 제 공부법이 여러분들에게 막 모두에게 통용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여러분이 여러분들만의 공부법을 구축해 나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 공부법을 수업 잘 듣기, 평소에 공부 잘하기, 그리고 시험 공부 효율적으로 하기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 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